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진행할 데이터브릭스 솔루션 아키텍트 박상원입니다. 오늘 진행할 주제는 데이터브릭스가 지원하는 ML 라이프사이클 관리, 즉 MLOPS에 대한 영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드릴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ML 전체 라이프사이클들을 데이터브릭스는 어떤 관점에서 각 영역별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를 간략한 사례와 기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 AI ML을 도입하는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데이터브릭스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들이 AI ML을 도입했을 때 실제 데이터 모델이 많아지고 기업이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요. 가장 첫 번째가 제한된 ML 학습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습 환경의 제한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실험 데이터 또는 더 많은 모델들을 더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는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가 바로바로 제공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하나의 모델로 수백 개의 상품에 해당하는 모델을 동시에 만들어야 될 때 이 동시성 성능으로 인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더 많은 학습을 못해서 더 좋은 모델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업에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LLM 같은 거대 모델을 학습하고자 했을 때 비용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한계 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증가하고 기업 내 데이터 AI 모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ML을 운영하고 했던 방식들이 대부분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개인의 어떤 종속된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NM 모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각 조직 간에 협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왔고 일부 그 기업들이나 조직들은 ML 플로우 같은 오픈소스를 써서 모델들을 협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모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 결국 이 모델뿐만 아니라 이 모델을 상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피처 역시도 기업 관점에서는 재사용되고 점점 발전돼야 될 그런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피처 역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개인별로 만들어내거나 개인이 만든 피처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협업된 모델들을 실제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조직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이 모델을 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 그 당시 시점의 코드, 그 당시에 학습했던 데이터, 그 당시에 학습했던 파라미터나 패키지, 라이브러리, 버전 등이 동일해야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버전이 맞지 않거나 데이터가 맞지 않아서 바로 재현하기 힘들다 보니까 기업 관점에서는 비슷한 모델들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중복적인 재사용 불가능한 그런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AI 모델들을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거나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ML 모델을 배포하는 영역은 이 앞단에 있는 제한된 학습 환경이나 ML 공유, 이 영역과는 다른 데이터 엔지니어나 ML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역시도 ML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ML 모델의 어떤 복잡성을 어떻게 인프라 영역이나 서비스 영역에 반영할 건지에 대한 제약사항들이 좀 많고 또 ML 모델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델이 정말 정확한 예측을 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와 모델이 학습했던 환경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브릭스는 아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효율적인 ML 환경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라는 데이터의 종류 또는 데이터의 포맷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반 하에서
여기 보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엔지니어링,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렇게 잘 큐레이션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ML을 학습하고 모델링하고 배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MLOps라고 하는 영역을 다 얘기할 때는 데이터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 이 탐색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반영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고 이 피처 엔지니어링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많은 학습들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이 모델에 대한 이밸루에이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들을 제공하고 그 기반하에서 제대로 된 모델들은 배포까지 할 수 있고 이 배포된 모델들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지원해서 이 모델들이 다시 한번 재학습되거나 새로운 피처를 생성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관점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데이터 엔지니어나 또는 하나의 어떤 조직에서 담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관점이죠.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데이터 영역을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조직이 있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담당자 또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영역에 넘어가면 운영 쪽에 담당하는 ML 엔지니어 또는 인프라 담당자가 있게 되고 이 비즈니스 영역에는 특히 이제 비즈니스 관련자, 이해관계자들이 포함이 돼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받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거버넌스 담당자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업들은 이 영역의 솔루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의 솔루션, ML 엔지니어 솔루션을 각자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시스템 관점에서는 복잡성이 증가하고 그 데이터 관점에서는 데이터의 연속적인 흐름, 리니지가 관리되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루트 코즈 또는 어떤 뭐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는 이 영역을 데이터브릭스가 지원해주는 오픈소스 기반의 스팍이나 델타라이크 기반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적시에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ML 분석 환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ML 플로우 기반의 모델 관리, 학습 이력 관리, 버전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매우 빠르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모델 서빙 영역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기술들의 중심은 결국 기업의 데이터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가치를 찾는 과정을 지원한다는 것이 데이터브릭스 ML 기능의 제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데이터 디스커버리나 노코드 시각화, 피처 스토어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ML 분석 환경을 위해서는 오토ML이나 통합 노트북, 별도의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설치하실 필요가 없이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노트북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이 커지거나 빠른 모델 학습이 필요할 때는 분산 모델 트레이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L 비즈니스의 적용 가속화를 위해서 모델 관리라든지 서버리스 모델 서밍이라든지 모델 모니터링 같은 기능들을 제품 매니지드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단계부터 ML 실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받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검색해서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ML 환경에 대한 최적화된 UI나 서비스를 데이터브릭스에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상위 메뉴에 머신러닝이라는 탭을 선택하게 되시면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메뉴 화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메뉴 화면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학습 환경 지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이런 주피터 노트북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피터 허브라든지 제플린이라든지 뭐 알스튜디오 같은 서비스, 그러니까 서버를 직접 구동을 하고 그 구동된 서버를 직접 운영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의 어떤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CPU나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 그 주피터 노트북 같은 주피터 허브 같은 인프라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요 기본적인 노트북 환경을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데이터브릭스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과 거의 유사하지만 더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학습 환경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매직 키워드를 통해서 스칼라나 SQL, 파이썬, R 같은 다양한
언어들을 하나의 노트북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탐색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좀 루틴하게 봐야 될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더 빠르게 탐색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매뉴얼하게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시각화 대시보드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별도의 노력 없이 빠르게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MLflow의 기능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다 탑재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한 모든 이력에 대한 정보들을 데이터브릭스 내에서 하나의 어떤 아카이빙된 방식으로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학습하게 됐을 때 그 학습된 이력을 내가 언제 어떤 모델을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조회하고 그 모델을 다시 한번 실행해서 다른 모델을 만들 수 있거나 내가 만든 모델에 대한 이력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익스페리멘트 모델들은 재현 가능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습했을 때 썼던 코드, 그다음에 학습 파라미터,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패키징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술을 연동을 하든 뭐 집을 다운받든 해서 그거를 실행했을 때 데이터브릭스 환경에서는 거의 100% 동일한 결과를 내는 모델을 실행할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다른 조직이나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 환경에 있는 익스페리멘트 단계에 있는 모델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수많은 학습으로 실험하는 단계이고 이렇게 만든 모델 중에 이제 배포 단계로 가야 할 의미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는 모델 레지스트리, 여기서는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이라는 곳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 모델의 배포 준비 단계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델들에 대해서는 버전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 따라서 모델을 서빙을 바로 하실 수 있고 두 개의 버전을 까나리 디플로이 방식으로 여러 번의 인퍼런스 요청을 10%는 버전 1으로 보내고 뭐 90%는 버전 2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델과 서빙은 모델 영역에 있는 실제 모델들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별도의 많은 노력 없이 바로 저희 쪽에서 제공해주는 인프라와 또는 서비스에 따라서 바로 배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그 ML 분석 환경을 위해서 어떤 노트북을 지원하는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노트북 환경은 기존의 주피터 노트북 쓰신 거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브릭스 내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조금 더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틸성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안에 기능들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들을 언제든 별도의 외부의 어떤 주피터 허브 같은 인프라 구성 없이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별로 자신들의 코드들을 관리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깃 리포 외부에 있는 깃허브라든지 이런 깃 리포들을 제가 연동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 깃 리포들을 통해서 내가 작업한 코드가 바로 다른 쪽으로 그 커밋이 되고 그 코드를 다른 쪽에서 CI/CD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깃 리포는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끼리는 쉽게 공유하거나 권한을 부여해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탐색력에 이어서 데이터브릭스가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들을 지원하는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별도의 코드 없이 분석할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대시보드를 그러니까 EDA 대시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어, 퀵 대시보드를 그리시고 컬럼을 선택하시면 이 컬럼에 해당한 EDA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는 전체 카운트라든지 뭐 박스 플롯을 통해서 데이터 값의 분포라든지 이 컬럼의 어떤 특징적인 정보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빠르게 데이터에 대한 형태와 어떤 패턴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작업들은 저희가 제공하지 않아도 기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써서 원래 하셨던 역할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그냥 다 자동화 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작업하시다 보면 수많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판다스를 통해서 이제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포,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또 별도의 시각화 로직들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 탭에서 바로 데이터 프로파일러라는 걸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특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뭐 어떤 특별한 바이어스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탭 하나의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부 라이브러리를 디폴트로 제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벤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뭐 데이터 준비, 변환, 시각화, 뭐 탐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디폴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험에 질수가 있는 수 있는 환경 중에 어떻게 보면 피처라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 이 피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걸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재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는 그런 프로세스나 기업의 문화라든지 그런 체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거의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비슷한 문제를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데이터 피처 를 만들어 놓고 그 피처를 자기만의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다시 그 피처를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피처를 또 다시 컴퓨팅 자원을 써서 생성하는 그런 환경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가 작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미지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라든지 뭐 음성이나 또는 굉장히 많은 공정성 로고라고 한다고 하면 이 피처를 매번 재생산한다는 게 기업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피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ML 환경에서 피처 관리가 왜 어려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기업들에서는 원본 데이터는 거의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원본을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게 되고 또 조직별로도 미션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기만의 어떤 판다스를 써서 CSV 형식으로 피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델이 동일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미션을 받고 작업을 할 때는 또 자기만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코드일 수도 있고요. 별도의 스파크 코드일 수도 있고 판다스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피처와 이 피처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모델의 어떤 그 결과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피처도 거의 유사할 거고 일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많은 부분의 유사한 피처들을 다시 또 만들어내고 이게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조직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다른 모델을 만들긴 하겠지만 원본 데이터는 똑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피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결국 이것들이 이제 스토리지에 쌓이게 되는데 이 죄송합니다. 이 스토리지에 있는 피처를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삭제하거나 이렇게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에 다 만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피처가 어떤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고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왔는지조차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피처가 재사용되지 못하니까 스토리지나 컴퓨팅 비용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는 이 아래에 있는 피처 스토어라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 기능은 어, 굉장히 데이터 처리 성능이 빠른 델타 레이크라는 어떤 오픈 테이블 포맷과 스팍의 분산 처리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누군가가 동일한 피처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피처를 만들어내는 코드는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그 피처에 대해서 피처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모델들을 사용할 때는 이 피처를 그대로 재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피처 프로바이더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API 형식으로 파이썬에서 구현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앞단에 동일하게 사용할 피처들을 정의하는 것들은 사실 기업의 몫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피처는 기업마다 어느 다르고 또 기업의 문화나 프로세스나 절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 피처 파이프라인을 통일만 한다고 하면 그 피처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고 요 모델 이 피처에서는
이 피처가 사용된 모델, 그리고 이 피처가 어떤 데이터에서 흘러왔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이 모델의 리니지를 취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피처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버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에서 이, 이 모델에서 피처의 버전 몇 번을 썼는지 이런 부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데이터의 이력을 추적해서 이 모델이 그 당시에 학습했던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요. 이 피처라는 거는 모델을 학습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학습된 피처는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피처가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 관점에서 이 단계에서 피처를 만들어내는 로직을 짠 사람과 서비스 레이어에서 피처를 생성하는 로직을 짜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습 단계의 피처는 어떻게 보면 모델의 정확도에 모든 걸 다 포커싱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라든지 또는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피처를 만들어내는 로직에 조금 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하는 영역이고요. 이 영역은 서비스 안정성이나 또는 뭐 예외 처리라든지 성능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그대로 쓰는 조직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문제는 데이터 모델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피처 역시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드가 변경됐을 때 이 인퍼런스 영역의 코드도 같이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처를 생성하는 로직이 변경되었을 때 인퍼런스 쪽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모델의 결과가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제 이걸 담당하는 조직과 이 데이터를 실제 학습하는 조직이 다를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델이 만들어져도 바로 배포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는 피처 스토어를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인퍼런스 영역도 이 로직을 별도로 구현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그 온라인 피처라고 하는 특징, 그러니까 좀 빠르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래서 그 사용자의 어떤 인퍼런스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피처 스토어에다 저장을 하고 모델을 인퍼런스 할 때는 피처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읽어와서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구현하시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피처, 재사용할 피처가 무엇인가만 제대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빼고 더 그 로직에서 빼고 피처 스토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피처는 단순한 테이블로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이 피처를 중심으로 첫 번째, 다 업스트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피처가 과연 어떤 소스에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처에서 데이터의 품질이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데이터 건수에 누락이 생겼을 때 원본을 바로 확인해서 그 원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또한 이 피처를 만들어낼 때 사용된 잡, 어떤 코드에서 이 피처를 만들어내고 있고 만약에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 이 피처는 언제 주기적으로 생성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빠르게 근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처 다음 스트림이라는 영역입니다. 결국 이 피처는 저장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고 이 피처가 어떤 모델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피처의 어떤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피처 스토어 안에는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어떤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학습 시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 영역은 실제 이 모델이 됐다고 해서 다 서빙되는 건 아니죠. 이 영역은 이 모델들 중에서 실제 서빙하고 있는 모델까지 연결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그러니까 서빙 중에 있는 모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피처는 뭐고 이 피처의 아까 업스트림을 통해서 이 피처가 실제 쓰고 있는 원본 데이터는 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ML로 더 많은 실험이랑 더 효율적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게 된대요.
그중에서 저희는 AutoML이라는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utoML의 어떤 주요 역할이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대체한다. 그런 개념은 절대가 될 수 없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여기 보시면 데이터 셀렉트부터 해서 뭐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트레이닝, 이뷸레이션 또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이 모든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사실 매우 루틴하게 돌아가는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노하우가 반영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이 과정 자체는 기계가 루틴하게 해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AutoML을 써서 굉장히 많은 수많은 시도를 통해서 더 좋은 모델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역할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처음부터 아예 모든 데이터를 파악하고 하는 게 아니라 AutoML이 기본적으로 수많은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기반의 모델 또는 하이퍼 파라미터 또는 그 피처에서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특화된 정보들을 피처를 생성하거나 피처를 축소하거나 또는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거나 셀렉션을 하는 작업들만 추가하게 돼도 AutoML 기반으로 ML 엔지니어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AutoML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UI에서 이렇게 내가 어떤 이 AutoML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뭐 서버를 몇 대 정도의 CPU랑 메모리를 얼마큼 쓸 건지 또는 GPU를 그리고 이 ML 문제가 분류 문제인지 회귀 문제인지 뭐 시계열 예측 문제인지 또는 학습할 데이터 그리고 타겟 칼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모든 과정들은 다 실험 아까 보여드렸던 익스페리먼트라는 곳에 기록이 났기 때문에 그 익스페리먼트에 저장된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버튼을 클릭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간단한 API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AutoML을 학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업만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밤에 AutoML이 돌고 아침에 왔을 때 베스트 AutoML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특화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용이 결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모델을 학습시킬 것이냐가 비용이 관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AutoML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UI로 할 수도 있고 API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UI에서 AutoML 환경을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AutoML이 환경을 하고 트레이닝이 끝나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게 되고 이 모델들이 그때 썼던 그 모델 알고리즘이 내가 뭐 여기서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썼는지, 뭐, 디시전 트리 계열을 썼는지 것들이 나타나고, 그때 썼던 하이퍼 파라미터는 뭔지까지도 다 보여주고, 이때 이제 트레이닝 단계와 밸리데이션 단계와 뭐, 테스트 단계에서의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보여주게 되고, 이것 중에서 가장 상위 1위에 해당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상위 점수가 가장 좋은 F1 스코어라든지 뭐, 그 알투스코어 가장 좋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AutoML 서비스들, 다른 클라우드나 데이터 로봇 같은 AutoML 솔루션들은 코드를 절대 제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바로 재현 가능한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만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금 더 조정한다든지 여러분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좀 더 반영한다든지 해서 모델을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은 만약에 모델의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이제 서버리스 모델 서빙 영역인데 아직 국내는 프리뷰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 쓰실 수는 없지만 어, 실제 이제 온라인 서빙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데모 형식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컨피규어를 해서 클러스터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블럼 타입을 리그레션 문제로 선택하시고 아까 여기서는 이제 피처 스토어를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 스토어가 없다고 하면 그냥 별도의 여러분들이 그 피처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피처에 대해서 어떤 피처를 내가 이번에 학습할 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타겟 칼럼을 지정하신 다음에 이 실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 밑에 이 오토메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오토ML 모델들을 100%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오토ML이 만든 모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패턴을 또 보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오토ML이 만들어낸 모델들입니다. 이 모델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모델들만 클릭을 해서 요 F1, 여기서는 테스트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가장 점수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상위로 링크된 라인들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로 사용했는지를 어떤 패턴들을 좀 보실 수 있게 되고, 이 패턴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노하우나 또는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어떤 데이터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모델을 좀 더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베스트 모델들, 아까 제가 코드로 다운받으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모델들 중에 여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베스트 모델에 대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제공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코드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얘가 이 오토ML에서 피처를 뽑아냈는지. 왜냐하면, 어, 뭐 스트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티저 값으로 바꾸거나 또는 원하는 인코딩으로 데이터를 최적화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코드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측 성능이 높은 모델에 대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실제 실행 가능한 코드가 있고,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수정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추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오토ML이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된 데이터와 코드를 제공하면 그 코드 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많지 않거나 또는 아직 숙련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는 분들한테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브릭스만의 AI 오토ML의 어떤 차이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다른 오토ML 서비스들은 블랙박스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떤 코드를 썼는지를 제공해 주지를 않아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일부 제공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코드를 유출을 해서 또 본인들이 다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든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각각의 서비스 안에 배포하는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학습을 해서 배포까지 연결되는데 하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 뭐 엔지니어 역량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영역인데, 저희 데이터브릭스는 코드를 바로,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에 맞게끔 최적화해서 그 코드를 10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또 이렇게 만든 모델은 아까 모델 서빙 영역에서 빠르게 배포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많은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드는 모델이 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모델을 조금 더 다른 조직에서 더 개선해서 뭐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간 그 모델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개인별로도 내가 어떤 모델을 언제 어떤 파라미터를 만들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별도의 뭐 파일이나 엑셀이나 메모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모델을 이력을 관리했다 하더라도 그 막상 그 모델을 실행시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떤 한계, 데이터에 대한 버전 문제, 패키지, 라이브러리 버전 문제 때문에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수정하다 보면 기존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습할 때만 생기는 모델의 이슈가 아닙니다. 운영 중인, 그러니까 실제 배포 중인 모델에 대해서도 이 모델이 기존에 학습했을 때는 어떤 코드를 썼고, 이 코드는 실제 어떤 피처를 썼는지까지 해서 이 운영 중인 모델에 대한 버전 관리도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운영 중인 모델은 학습된 모델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조직이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는 MLflow라는 오픈소스를 데이터브릭스가 이제 개발해서 오픈한 오픈소스인데요. 이 MLflow 기능을 100% 저희가 다 매니지드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각각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수많은 어떤
분석 프레임워크를 써서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그 모든 이력들, 하이퍼 파라미터, 매트릭, 아티팩트, 메타데이터 이런 모든 이력들이 다 일단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검색을 하거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검색이 가능하냐면 MLflow 트래킹 서버에서는 여러분들이 태그를 남기거나 코멘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안 남긴다고 하면 이 모델을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사실은 기업의 프로세스나 문화를 조금 약간 정리해서 적용하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코멘트나 그 태그만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모델을 재사용하는 조직 관점에서는 굉장히 재사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단 모델을 다운받게 되면 언제든지 재현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해서 그 다음 역할,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결하는 문제들은 그대로 다 쓰고 그 위에 더 좋은 기능들만 어, 개선을 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관리하기 위해서 MLflow에서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만 한다고 하면 MLflow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오토로그라고 하는 함수만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한 줄만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UI에서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 하나하나에 대해서 데이터브릭스 MLflow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냐면 일단 재현 가능한 바로 이 버튼만 누르면 이 모델이 학습했던 그 환경과 데이터를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모델이 학습했던 그 코드를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모델이 썼던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그 당시의 매트릭 측정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 모델의 어떤 실제 모델의 피클 파일과 이 모델에 대한 메타 정보 또는 이 모델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썼다고 하면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콘다 환경을 쓰신다고 하면 콘다에서 사용될 만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정보들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고 있고 이 아티팩트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MLflow의 표준 포맷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만 있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른 쪽에서 모델을 서빙하거나 또는 이 모델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표준 포맷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도 보시면 input, log input example이라는 것들을 true로 하시면 이 피처에 대한 정보들까지 자동으로 내가 이 현재 이 모델은 어떤 피처들을 써서 학습했는지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의 결국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 모델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적시의 모델을 운영 환경에 배포하게 하고 또 배포 방식은 뭐가 있는지를 한 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즈니스의 모델을 배포한다라는 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ML을 위한 인프라, 특히 이제 GPU를 재사용한다든지 또는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별도의 ML을 배포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 별도로 구축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제약 때문에 솔루션을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처럼 학습했던 환경과 배포되는 환경이 분리되면서 이 모델의 관리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운영된 모델의 버전과 학습된 버전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과 비용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봐도 이런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갖춘 회사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어, MLflow 레지스트리라는 영역에서 모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까 이제 트래킹 서버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학습한 모든 이력을 다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수많은 모델들을 이제 학습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배포가 될 모델들을 한 100번의 실험을 통해서 하나를 찾게 되면 그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MLflow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등록이 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 이건 전부 다 오픈소스인데요. 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브릭스만의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MLflow가 제공하지 않는 것들을 제공하는데 어떤 거냐면 웹훅 서비스를 여기다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스테이징 단계에 요청이 왔을 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라고 하시면 코드를 푸시를 했을 때 그 푸시에 대한 CI/CD를 자동으로 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트리거를 걸어서 슬랙으로 특정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여기서 데이터 브릭스의 어떤 워크플로우라 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이 새로 들어왔을 때 바로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 워크플로우 잡을 돌고 그 잡이 성공했을 때 승인을 해주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승인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학습했을 때 데이터가 아니라 이 스테이징 단계에서 따로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가 있겠죠. 그 테스트 데이터를 했을 때도 성능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승인이 되고 모델 버전 1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도 사실은 아직 배포, 운영 단계는 아니고 내부 개발 환경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프로덕션 단계에 갈 때도 또다시 이제 트리거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운영 환경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직에서 유사한 문제의 어떤 미션을 받았다고 하면 이 모델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재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더 나은 모델들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모델을 요 A라는 버전 1 모델을 대체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똑같이도 스테이징 단계로 넘어가고 프로덕션으로 간 다음에 이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 모델 버전 2로 바꾸자고 결정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완벽하게 이게 그 운영 환경에서 알맞다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까나리나 블루그린처럼, 블루그린은 아니고 일단 그 지속 점진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전 1에 한 90%의 요청을 보내고 10% 정도만 버전 2로 보냈다가 이게 이제 버전 2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0%, 30% 이렇게 늘리면서 점점 버전 1을 페이드어웨이 형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버전 2로 완벽하게 넘어오면 버전 1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카이브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과거에 이 모델이 했던 이력들이나 정보들이 다 남아있고 감사나 어떤 이력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지우지 않고 아카이빙 형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모델만 이렇게 남게 되고 사용자들은 이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등록하는 방법은 익스페리멘트에 있는 이 메뉴에서 레지스터 모델이라는 버튼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버전이 하나씩 업데이트 되면서 이 모델에 대한 모든 상태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델들이 배포될 때는 MLflow의 모델 포맷, 아까 아티팩트라고 하는 그 메뉴에 있던 그런 포맷에서 오픈 포맷이죠. MLflow니까. 그래서 이 포맷을 기반으로 저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맷은 오픈 포맷이기 때문에 이 포맷을 지원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직접 만드시든 또는 셀던코어나 K서버 같은 걸 쓰시다 하더라도 MLflow의 오픈 포맷만 지원한다고 하면 빠르게 바로 모델을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CSP에서 사용하시는 배포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고 셀던코어 같은 서빙 전용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하는 모델 방식 중에서 저희가 데이터브릭스는 크게 이제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아직 레스트보다는 배치 주기로 해서 대용량으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인퍼런스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카프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연결하는 코드들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아예 동작 가능한 코드들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기업들의 환경에 맞게끔 이 모델을 배포라기보다는 여기 등록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노트북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카프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역은 국내에는 아직 그 프리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쓸 수 없지만 만약에 서비스 된다고 하면 이제 B2C 서비스를 하는 영역에서는 좀 쉽게 활용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실 때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버튼을 누르면 요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요 배치 인퍼런스는 여기서 클릭하시면 노트북을 아예 여러분들한테 다운로드 해드리는 거고요. 스트리밍도 마찬가지고, 리얼타임 인퍼런스는 클릭을 하시면 엔드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REST API. 그리고 얘는 처음에는 요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로 스케일이라서 0입니다. 0. 그래서 얘가 비용이 가금되는 방식은 어, 건당이에요. 건당. 그러니까 인퍼런스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금되기 때문에 기업 관점에서는 처음에 모델을 어, 뭐 실험적으로 배포하고 할 때는 비용에 부담 없이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브릭스의 ML 라이프 사이클을 사용해서 이 전체 단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EDA 영역을 먼저 빠르게 하고 그 중에서 데이터 피처로 재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피처스로 저장을 한 다음에 오토ML로 굉장히 다양한 학습을 하고 그 중에 오토ML 중에 가장 최고의 모델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또는 비즈니스 도메인의 지식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고 이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서 모델을 등록할 때 아까 얘기했던 웹훅이라든지 잡을 실행을 해서 그 잡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모델에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된 사유를 또는 어떤 결과를 리턴을 해서 사용자한테 슬랙으로 보내고 이 사용자는 다시 한번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되겠죠.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모델을 기반으로 바로 배포해서 이 모델이 하루에 얼마나 예측을 했는지 또는 재학습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재학습을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이 모델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모델을 재학습을 하는 것들을 자동화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그림으로 보여드린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브릭스의 ML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해주는 전체 기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